30대 한국인 탐험가가 솔로몬 제도의 오지섬에 방문하여 수많은 현지 원주민 여성들과 고립되었다. 그들 중 한 명을 임신시키며 생기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32살의 한국인 남성. 이름은 김태준. 그는 어렸을 때부터 남들이 가지 않는 오지를 탐험하는 것을 즐겼다. 남들 다 가는 유럽 배낭여행, 일본 관광 같은 건 크게 끌리지 않았다. 대신 세계 지도에서 덜 알려진 나라 섬, 산악지대를 찾아 떠나곤 했다. 중학생 시절부터 책을 통해 남태평양의 수많은 섬을 동경해왔고,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정글을 다녀온 적도 있었다. 시간이 흘러 직장 생활에 지쳤을 때 그는 다시 한번 세상이 잘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결심했다. 남태평양의 솔로몬 제도가 눈에 띄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행복지수 1위 국가라는 식의 기사나 적당히 관광객이 드나드는 수도 호니아라의 모습만 보인다. 하지만 그는 더 깊숙한 섬 외딴 곳을 보고 싶었다. 실제 솔로몬 제도는 1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도 많았다. 태주는 간단한 배낭과 카메라 약간의 비상약, 그리고 고프로 등 탐험 도구를 챙겼다. 이번엔 2달 정도 쉰다 생각하고 다녀와야지 라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회사에는 유급 휴가를 쓰고 남은 일은 동료에게 넘겼다. 가족들은 거기 위험하지 않겠어 라며 걱정했지만 그는 늘 그래왔듯 웃으며 괜찮아. 알아서 조심할게 하고 떠났다. 시드니를 경유해 솔로몬 제도 수도 호니아라에 도착했을 때 김태준은 먼저 시내의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며 간단한 정보를 수집했다. 가이드북에도 없는 섬으로 가려면 현지 사람들의 도움이나 작은 항구의 배편 등을 활용해야 했다. 동행할 가이드가 있으면 더 안전하겠지만 태준은 혼자서 움직이는 걸 좋아했다. 게스트하우스 직원과 현지 주민들에게 물어본 결과 과달카날이나 말라이타 같은 비교적 유명한 섬보다 더 외딴 곳으로 향하고 싶다면 사보라는 작은 섬에 접근해보라고 했다. 거긴 여전히 농경 중심이고 외부인 출입이 드물다. 배편도 정기적으로 있지 않고 날씨가 안 좋으면 열흘씩 발 묶이는 일도 흔해 라는 말이 돌아왔다. 태준에게 오히려 그런 불편이 매력처럼 들렸다 그래. 거기로 가자. 그는 바로 길을 알아보았다. 마침 며칠 뒤 작은 화물선이 사보 인근 섬을 경유해 돌아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 배에 승선하기로 했다. 며칠 후 태준은 항구에서 허름한 화물선에 올랐다. 승객용 크루즈나 여객선이 아니라 주로 생활 필수품이나 식료품 등을 실어 나르는 소형 선박이었다. 갑판에는 현지인 몇 명과 물건 상자가 빼곡했다. 태준은 뱃머리에 자리를 잡고 망망대해를 바라보았다. 남태평양의 햇볕은 뜨겁고 파도는 장단을 맞추듯 한 일렁였다. 선장으로 보이는 현지 남성이 영어 조금 가능 정도였기에 태준은 손짓발짓으로 대화하며 어느 지점에서 내려야 하는지 확인했다. 그 남자는 사보섬은 사람이 많이 안 살아. 날씨 나쁘면 못 가. 일단 우리 항로 따라가다 괜찮으면 들러주겠소. 라고 했다. 3일에 걸친 항해 끝에 희미하게 섬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는 날씨였다. 갑작스럽게 기상이 악화되면서 바람이 거세졌고 파도가 배를 심하게 흔들었다. 선장 일행은 이러다간 항구에 들어갈 시간이 촉박해진다. 고 걱정했다. 그래도 태주는 나만 내려주고 가셔도 됩니다. 라고 고집했다. 어차피 이 배가 돌아온다 해도 다음 배는 언제 올지 알 수 없었고 자신은 체류할 만반의 준비를 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배는 사보섬 인근 해안에 태준을 내려놓고 날이 더 험악해지기 전에 급히 다시 출항해버렸다. 태준은 해변가에 서서 배가 멀어져 가는 걸 지켜봤다. 하늘은 잔뜩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정말 혼자내야지만 두려움보다는 특유의 낙천적인 기질이 발동했다 해 볼만하지. 일단 비바람을 피할 곳부터 찾아야겠다.
그는 해변과 근처에 흩어져 있는 돌무더기 숲을 살펴보며 임시로 텐트를 칠 만한 자리를 물색했다. 그러나 폭풍우가 생각 이상으로 세차게 몰아치면서 텐트를 펼치기도 쉽지 않았다. 게다가 바람 방향이 심하게 바뀌어 해안가에서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 태준이 난감해하고 있을 때 희미한 등불 같은 것이 숲속에서 흔들렸다. 누군가가 등불을 들고 다가오는 모양새였다. 등불을 들고 나타난 건 대략 7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현지 노인이었다. 그는 태준을 보더니 놀란 얼굴로 영어 비슷한 말을 내뱉었다. 트러스트 발음이 서툴렀지만 그 정도면 충분히 대화가 가능했다. 태준이. 네,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여기에 임시로 왔는데 하고 대답하려 했지만 큰 파도 소리에 묻혀 목소리가 잘 안 들렸다. 노인은 태준의 손짓을 보고 상황을 눈치챘는지 팔로 따라오라며 숲 쪽으로 안내했다. 태준은 어둠 속에서 노인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가 보았다. 숲속 깊은 곳 무성한 나무들 사이에 작은 움막 같은 가옥이 여기저기 있었다. 노인이 살짝 문을 열자 내부에서 불빛과 함께 젊은 여성 몇 명의 놀란 눈빛이 비쳤다. 그들은 갑자기 나타난 외국 남자를 보며 누구지 하는 표정을 지었다.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폭우를 피해야 했다. 노인은 태준에게 방석 같은 것을 건네주며 핫샷 세이프 히어라고 했다. 번역하자면 여기 앉아서 쉬라 안전하니 걱정 마라 정도의 의미였다. 그렇게 태준은 사보섬의 작은 부족 마을 속 낯선 집에 몸을 의탁하게 됐다. 습한 공기와 빗소리에 둘러싸여 긴장되면서도 감사함이 밀려왔다. 생전 처음 보는 이들이 자기 집으로 들여 따뜻한 불 곁에 앉게 해주니 말이다. 비가 잦아든 뒤 노인의 간단한 설명으로 태준은 이 마을의 대강의 상황을 알 수 있었다. 이 마을에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몇 명, 그리고 젊은 여성들이 약 20명 정도 모여 산다. 젊은 남성들은 대부분 외부 섬이나 수도 쪽에 나가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벌어온다. 그리고 일정 기간에만 돌아온다. 이 노인은 부족의 원로 중 하나로 외부인이 오는 건 매우 드문 일이지만 위험한 기상을 피해 찾아온 태준을 그냥 내칠 수 없다고 생각해 받아준 모양이다. 마을 이름은 마나투로 정도로 들렸다.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공동체다. 태준은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잠깐만 머물게요. 기상 상황 좋아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배를 기다리려고요 라고 답했다. 노인은 웃으며 No problem, stay, as long as you need라고 했다. 그러곤 이 마을에 대해 곁다리로 더 설명해 주었다. 과거 큰 태풍이 들이닥쳐 마을이 파괴된 뒤로 남성들이 단체로 외부 일을 다니는 풍습이 생겼다고 한다. 경제적 이유도 컸고 남성들이 돌아오는 주기가 길 때는 8달 넘게 비워질 때도 많단다. 젊은 여성들은 태준이 신기한 듯 계속 힐끔힐끔 쳐다봤다. 처음엔 경계심이 있었지만 워낙 외부 남성을 보는 일이 드물다 보니 호기심도 상당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주위를 둘러보며 마을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폈다. 바닥은 진흙투성이었지만 아직 집도 있었다. 부족민들은 손으로 수리하고 있었는데 목재나 못 등의 자재가 부족해 곤란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태준은 배낭에서 간단한 공구를 꺼냈다. 몇 가지 휴대용 드라이버나 멀티툴 접이식 삽이 있었다.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자 노인이 매우 기뻐했다. 이어 50명의 젊은 여성 중 몇 명이 와서 일손을 거들었다. 비록 전문적인 건축 기술까지는 없지만 태준은 한국에서 캠핑이나 DIY하며 익힌 지식을 조금씩 전수했다. 못을 어떻게 박으면 견고해지는지, 나무를 어떤 각도로 잘라야 비바람을 덜 맞는지 등 부족민들은 오 하며 감탄했다. 그들은 간단한 노작집을 지었기에 태준의 팁이 꽤 신선했던 모양이다. 며칠이 지나자 태준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작은 불편을 해소해 주었다. 빗물 저장통 위치를 더 효율적으로 바꾸고 부러진 나무 기둥을 새 기둥으로 교체하는 시기다. 그렇게 태준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마을 사람들과의 신뢰가 쌓여갔다.
마을엔 나이가 지긋한 노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20대 초중반 혹은 10대 후반의 여성들이 많았다. 남성들은 일하러 타지에 나갔기에 일상적인 낚시나 농경 활동 등 생존 활동도 여성들이 분담해 왔던 것이다. 이들은 태준에게 호기심을 갖고 말을 걸었다. 언어나 문화가 달라서 처음엔 어색했지만 날이 갈수록 손짓발짓 간단한 영어대로는 그림으로 소통이 가능해졌다. 어떤 여성은 당신 카메라 신기해요. 사진 찍어줘 라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태준이 사진을 찍어 보여주면 그들은 까르르 웃었다 그러다 보니 태준은 자연스레 여성 무리와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다. 부족 내 노인층은 환영하는 기색이었지만 동시에 약간 걱정하는 눈빛도 있었다. 젊은 남성 한 명이 갑자기 들어와서 이곳을 망치진 않을까 싶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태준이 겸손하게 돕는 모습을 보이자 점차 그 경계심이 풀렸다. 태준은 애초 10주 정도만 머무를 생각이었다. 폭풍우가 지나가면 혹시 다른 배가 들르거나 인근 섬으로 이동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하지만 문제는 날씨였다. 태평양을 오가는 기상이 또 한 차례 악화되면서 바다 상황이 한 달 이상 좋지 않았다. 결국 배가 뜨지 못하거나 뜨더라도 이 섬에 접근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렇게 오래 머물게 될 줄이야. 하지만 태주는 원래 낙천적인 성격이었다. 어차피 직장을 2달 쉬겠다고 결심했는데 조금 더 길어지면 어때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잖아. 오히려 이렇게 부족 마을에서 장기 체류하는 기회는 흔치 않다고 생각했다. 부족 사람들은 그를 이방인이자 귀한 손님처럼 대했다. 여성 20명과 노인 5명이 협력해 식량을 마련하고 태풍에 대비해 움막을 정비하는 일도 이젠 태준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점점 이 마을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태준은 마을 주변 들판과 숲을 돌아다니다가 이 지역 특유의 식물과 천연 자원이 풍부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솔로몬 제도 전역에서도 코코넛이나 바나나, 타로 얌 같은 작물을 많이 재배하지만 사보섬에는 그 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약용식물이나 수공예 재료로 쓸 수 있는 섬유질이 있었다. 이걸 잘 가공해서 외부에 팔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스쳤다. 기존에 이런 원재료를 상품화하는 곳이 많지 않을 텐데 만약 이 섬 주민들이 함께 협동조합 형태로 만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문제는 인프라와 운송이었다. 지금처럼 배편이 불안정하고 섬의 남성 인력이 적은 상태에서 과연 가능한가? 태주는 고민에 빠졌다. 정기적으로 물자를 실어 나르고 외부와 거래를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텐데. 그러던 중 섬의 노인 한 명이 손짓으로 무슨 생각하느냐? 고 묻자 태주는 간단한 그림과 말로 사업 아이디어를 설명해 봤다. 노인이 처음엔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차 이게 외국으로 물건을 보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군 하고 이해했다. 그 노인은 우리 젊은 남성들이 주로 외부에서 돈을 벌어오지만 그 돈도 뭔가 지속성이 없고 그동안 마을에 남은 사람들은 경제 호화동이 거의 없잖아 라고 했다. 이어 그런 식으로 외부와 거래할 수 있다면 여성들도 마을에서 돈을 벌어 자립할 수 있지 않겠나 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태준이 한 번은 텐트에서 지내려고 하자. 노인은 굳이 텐트 안 쳐도 이 집에서 같이 지내라 고 제안했다. 여기 집 구조는 대체로 큰 공동 거주 공간과 옆에 작은 칸막이 방들이 붙어 있었다. 현재 젊은 여성들이 주로 묶여 살지만 그들은 모두 상관없다. 오히려 반갑다는 태도였다. 이렇게 되어 태주는 사실상 20명의 여성 무리와 노인들이 함께 쓰는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이런 설정이 낯설긴 했지만 마을에는 그나마 이 공간이 제일 넓었고 튼튼했다. 태주는 작은 칸막이의 한 구석을 차지했고 여성들은 웃으며 이렇게 많은 여자들 사이에 남자가 하나라니 라며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처음엔 태준도 당혹스러웠다. 그러나 한편으론 여성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는 문화를 보며 감탄했다. 물을 길어오고
식사를 준비하고 때론 놀이처럼 춤을 추고 노래하는 등 이 섬 고유의 전통이 살아있었다. 태준이 참여하면 그들은 환히 웃으며 함께해요를 외쳤다. 시간이 흐를수록 태준은 우무명 여성 중 특히 한 여성에게 마음이 끌리는 걸 느꼈다. 세라라는 이름이었다. 대략 20대 초반쯤 보이고 긴 흑발과 잔잔한 웃음을 지닌 그녀는 태준을 조용히 도와주는 일이 많았다. 태준이 공구를 만지다가 다칠 뻔하면 잽싸게 손을 잡아준다든지, 낯선 음식 재료 사용법을 설명해 준다든지, 영어를 조금 더 할 줄 알아 대화도 상대적으로 수월했다. 세라 역시 태준에게 호감이 있어 보였다. 때론 무심코 태준을 바라보다 눈이 마주치면 살포시 웃으며 시선을 돌리곤 했다. 두 사람은 마을 주변을 산책하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서로의 과거나 꿈을 공유하는 순간마다 마음이 한층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태주는 조심스러웠다. 이곳은 전혀 다른 문화와 관습을 가진 부족 사회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 감정으로 그녀에게 접근했다간 마을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될 수도 있었다. 더욱이 20명이나 되는 여성들 사이에서 특정 여성과 가까워지는 것이 외부인으로서 괜찮은지 고민스러웠다. 장기화된 폭풍우와 고립 상태가 어느덧 2달 가까이 되었다. 통신수단도 마땅치 않아 태주는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느낌이었다. 그러나 태주는 마을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갔다. 하루 일과를 대략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았다. 아침에는 여성들과 간단한 식사를 하고 주변 돌보기, 비닐하우스 비슷한 임시 구조물 점검, 채소 수확 보조, 낮에는 부족민들이 어촌 지역에서 해산물 채집할 때 따라가서 도와주거나 목재를 구해 집 보수를 계속 진행. 저녁에는 불을 피워 요리를, 함께 코코넛 밀크로 만든 스튜나 뿌리채소 구이 등 솔로몬 제도 전통 스타일 식사 후엔 마을 한복판에서 즉석 공연처럼 춤추고 노래를 부름. 태준도 장단을 맞추며 신나게 참여. 그러는 사이 세라와의 교감은 깊어져 갔다. 밤이 되면 둘은 조용히 해변가를 거닐며 별빛을 감상했다. 둘 다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렇게 친밀해지는 게 당연한가 하는 물음이 있었다. 그러나 감정은 숨길 수가 없었다. 어린아이처럼 웃고 작은 장난을 치며 서서히 서로에게 의지했다. 어느 날 밤 비가 잠잠하고 하늘이 맑았다. 둘은 달빛이 비추는 해변을 걷고 있었다. 바닷물은 잔잔하게 철썩이고 주변에 인적은 없었다. 세라가 태준의 손을 살짝 잡았다. 태준도 조심스레 손을 맞잡으며 둘 사이에 전류 같은 감정이 흘렀다. 태준이 정말 고맙고 미안하기도 해요. 내가 이 섬에 불쑥 들어와서 당신들 생활을 바꿔놓은 것 같아서 라고 말하자 세라는 살짝 고개를 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가 행복해요. 당신이 여기 있어서 그 말에 태주는 세라를 조심스레 끌어안았다. 세라도 거부하지 않고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파도 소리만이 두 사람을 둘러싼 배경음처럼 흐르고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섬의 고요한 밤 서로의 존재를 확실히 느꼈다. 태준과 세라가 서로 애정을 확인한 뒤 문제는 부족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마을 노인들과 여성들은 이미 둘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걸 알고 있었고 대부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세라가 행복해 보이니 좋지 않은가. 그리고 이 태주는 우리를 돕고 있으니 그도 부족의 일원이나 다름없다는 분위기였다. 물론 몇 명은 이건 오래가지 않을 거야. 저 남자가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우선 당장 현실로는 태준이 이 섬에 계속 머무르고 있으니 사실상 마을 일부나 마찬가지였다. 결국 노인 원로들은 둘에게 그렇다면 이제 공식적으로 가정을 이루는 쪽으로 생각해보라 고 권했다. 이 섬의 전통에 따르면 남녀가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면 큰 축제를 열어 결합을 축하하는 관습이 있다고 했다. 세라 역시 부끄러워하면서도 네,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수긍했다. 태주는 당혹스러웠지만 세라가 원한다면 자신도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리하여
마을에서는 작게나마 의식을 준비했다. 전통 춤과 노래, 그리고 음식들이 한데 어우러진 축제 같은 날이었다. 노인들은 코코넛 잎으로 만든 장식을 태준과 세라의 머리에 씌웠고 둘이 함께 마을 사람들 앞에 섰다. 환호성 가운데 두 사람은 소박한 맹세를 나눴다. 이게 법적으로 결혼이라 불릴 만한지는 모르겠지만 부족 사회에서는 충분한 혼인의식이었다. 세라의 친구들이 다가와 축하해라며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태준은 긴장과 기쁨이 뒤섞여 땀을 뻘뻘 흘렸다. 그날부터 태준과 세라는 공식적으로 같은 방에서 지냈다. 여성들은 이젠 부부나 다름없으니 잘 지내라 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태준은 이 상황이 꿈만 같았다. 자신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예상치 못한 사랑과 가정을 이 외딴 섬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다. 시간이 흘러 약 석 달쯤 지난 어느 날 세라가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다며 구토 증세를 보였다. 처음엔 음식이 상해났나 싶었지만 열을 가까이 입덧 비슷한 증상이 이어지자 마을 노인들은 이건 임신 초기 증상인 것 같다 고 말했다. 세라. 역시 조금씩 배가 당긴다고 했다. 태주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 우리가 아기를 갖게 된 거야. 세라가 살짝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족민들은 그 소식을 듣고 환호했다. 새 생명이 태어난다. 오랜만에 마을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겠죠. 이곳 젊은 여성 대부분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출산 경험도 드물었다. 남성들이 오래 떠나 있으니 그럴 법도 했다. 태주는 격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한국을 떠나 이런 먼 곳에서 예상치 못한 가족을 이루고 이제 아기까지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다. 노인들은 이건 축복이다. 너희 둘이 이 마을에 더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구나. 라며 기뻐했다. 임신 소식이 전해진 뒤 노인 중 한 명이 태준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 사실 우린 젊은 남성이 필요해. 남성들이 외부로 나가 오래 일하니 마을엔 노동력이 부족하다. 아마 몇 달 더 이곳에 머무른다면 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될 거야. 태주는 이미 부족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다. 수학, 건축, 사냥, 낚시 등 남성 역할을 일부 맡아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본격적으로 책임감을 갖게 된 셈이다. 세라가 임신한 이상 곧 태어날 아이를 이 마을에서 키우려면 생활 환경 개선이 더욱 중요했다. 이 마을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도 많았다. 깨끗한 물 공급, 주거시설, 강화 태풍 대비, 의료시설 부족 등등 태주는 이런 문제들을 조금씩이라도 해결해 볼까라고 다짐했다. 동시에 과거에 떠올렸던 섬 자원 활용 사업 아이디어도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이곳 사람들이 직접 제품을 만들어 외부에 수출한다. 남성들이 굳이 나가지 않아도 마을에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태주는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하나씩 접근했다. 우선 물 저장 및 정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우물 근처에 가니 필터를 달고 빗물을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는 장치를 나무에 설치했다. 물론 부족민들의 협조와 자제가 필요했지만 모두 함께 열심히 움직였다. 다음으로 여성들이 이미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수공 예품을 더 상품화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코코넛 섬유나 원주민 무늬를 활용한 가방 작은 바구니 같은 걸 만들어서 향후 외부 교역선을 통해 수도나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떠올렸다. 태주는 이걸 브랜딩하고 포장도 좀 더 예쁘게 하면 해외 시장까지 노려볼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다. 다만 문제는 운송로와 통신이 취약하다는 것. 그래도 일단 섬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배가 2달에 한 번이라도 있다면 그 배를 통해 수도로 보낸 뒤 판매망을 알아보면 된다. 노인들과 여성들은 이 계획에 크게 고무되었다. 진짜로 그런 게 가능하다면 우리도 남성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나. 그들은 기존의 비즈니스 개념이 거의 없었지만 태준이 그림을 그려 설명해주자 쉽게 이해했다. 부족민들은 앞다퉈 수공예품 제작이나 재료 모으기에 힘썼다. 특히 여성들이 손재주가 좋아 생각보다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어냈다. 태주는 이들에게 이런 디자인이 서양인에게 인기 좋을 것 같다 등
직관적인 코멘트를 해주었고 함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 이름 없는 공동체였지만 태주는 임시로 마나투 크래프트 같은 명칭을 붙였다. 마을 노인들은 멋진 이름이구나 라며 웃었다. 물론 아직 판매 경로가 확실치 않았지만 어차피 폭풍우가 가라앉아야 배가 오니 그동안 시제품을 열심히 만들어두면 될 터였다 세라. 역시 임신 중임에도 무리를 해가며 동참했다 태주는 걱정했지만 그녀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게 즐거워 라고 말했다. 마을 여성들이 배려해주고 옆에서 도와주었기에 큰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남태평양의 날씨는 예측하기 어려웠다. 어느 날 예보와 달리 또 다른 열대성 저기압이 급격히 발달해 대형 태풍이 사보섬 쪽을 향해 온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열흘 후면 거센 바람과 폭우가 상륙할 가능성이 높았다. 마을 사람들은 긴장했다. 남성 인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형 태풍이 오면 큰 피해가 우려됐다. 5년 전 태풍으로 마을이 쑥대밭이 된 경험이 있어 모두가 공포를 느꼈다. 태주는 사전에 대피책을 세워보자 며 서둘러 마을을 돌아다녔다. 지붕을 단단히 묶고 물이 들어차지 않도록 배수로를 파고 나무를 조심스럽게 쳐내면서 건물을 보호했다. 여성들과 노인들도 총동원되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여성은 다른 집으로 대피시켰고 세라를 비롯한 임신부나 연로한 어르신들은 비교적 안전한 중간지대에 모았다. 태풍이 오기 전날 밤 하늘은 노은으로 가득 찼다. 바람소리가 묘하게 울리고 압박감이 마을을 감싸듯 했다. 태주는 세라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 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 조심히 버티면 돼. 드디어 태풍이 상륙했다. 거대한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온 마을이 흔들리는 듯했다. 초가와 목조로 지어진 가옥 몇 채가 기울어질 듯했지만 사전에 단단히 고정해둔 덕분에 쉽게 무너지진 않았다. 그래도 일부 지붕이 날아가고 나무가 뽑히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태주는 폭풍 속에서 우두커니 떨고 있는 몇몇 여성들을 안심시키며 무너질 것 같은 기둥을 재차 확인했다. 노인들도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를 발휘해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밤새 지속된 폭풍이 새벽 무렵 잦아들자 마을 사람들은 해가 뜨는 걸 기다렸다가 재빨리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집 여러 채가 파손되었고 들판 작물 상당수가 쓰러졌다. 그 와중에도 태준과 마을 사람들은 체념하지 않았다. 바로 복구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에도 태준의 공구와 기술 그리고 부족민들의 단합이 빛을 발했다. 우린 이 정도로는 망가지지 않아라며 웃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니 태준은 울컥했다. 이제 여기서 나도 가족처럼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고 있구나 라는 감정이 솟았다. 태풍이 지나간 뒤 하늘은 어느새 맑아졌다. 이젠 슬슬 외부 배가 드나들 시기가 올 것 같았다. 파도 상황이 안정돼 가면 배도 들어올 터다. 혹시 수도에서 누군가 이 마을에 올 수도 있고 마을 사람들이 만든 수공예품을 실어 갈 수도 있다. 예상대로 몇 주 후 작은 화물선이 이 근처를 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노인이 예전에 알고 지내던 뱃사람 중 한 명이 마침 이 항로를 운항하는 모양이었다. 태주는 좋아. 바로 우리가 만든 시제품을 보내보자. 라며 의욕에 찼다. 여성들은 몇 달간 정성껏 만든 섬유 가방 장신구 등 수십 점을 박스에 담았다. 외부 시장 가격이 얼마일지는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문의해 볼 수 있으리라. 배가 섬에 들어오자 태주는 간단히 승선해 수도 호니아래 갈까 하는 고민도 있었다 하지만 세라가 임신 중이니 멀리 이동하는 게 부담스럽고 게다가 태준 스스로도 여기서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될 때까진 남고 싶다고 결심했다. 뱃사람에게 주소와 연락처를 받아 통신만 가능하다면 외부와 교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침내 세라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다. 정확히 며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웠지만 마을 여성들과 노인들은 축복 속에 준비를 시작했다. 태주는 세라의 곁을 지키며 마을의 미래를 다짐했다. 사보섬은 새로운 생명과 함께 더 밝은 내일을 꿈꾸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